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대표님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네, 잘 지내셨는지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유, 또 자리가 또 오늘은 운 좋게 나가지고 앉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평소에 감사합니다. 대표님 뭐 지하철 타고 퇴근 많이 하세요? 이제 자전거로 하고 싶지만 네. 지하철이 편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시잖아요. 이 퇴근길 지하철에 이렇게 자리가 있어서 앉는 일이 쉬운 일 아니거든요, 대표님. 네, 우대석 이런 거 아니죠, 여기. 저 아직 그런 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우대석 아니고 일반석인데 네. 오늘은 운 좋게 자리가 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저희 대표님을 또 네. 우연히 이렇게 퇴근길에 만났으니까요. 오늘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우연이죠, 이게. 그럼요, 이런 만남도 그럼요. 아니, 우연이죠? 지금 네. 오늘 어디까지 가세요? 어, 무슨 역에서 내리세요? 설정에 참 대단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반도체역까지 갑니다. 반도체역. 반도체 여기서 내리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대표님 저랑 다음 역까지 가시잖아요. 그러면 다음 로봇역까지 가겠습니다. 네, 예, 네.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이 딱 반도체 역인데요. 네. 오늘 저희가 이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그러면은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아우, 반도체가 진짜 투자자분들을 많이 울리고 웃기고 하는 그런 이제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최근에는 지금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TSMC 그리고 ASML 같은 네. 이런 회사들이 실적이 조금 그래도 선방했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서 네. 왜 지난번에 삼성전자 감산 소식 때부터 이어서 진짜 시장이 이제 바닥을 찍었다, 좀 괜찮아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두 기업 이거 실적은 좀 어떻게 나왔나요? 네, TSMC 대만 세미컨덕터 이렇게 나가는 회사죠. 네. 예, 대만의 파운드리 네. 쪽에. 근데 물론 대만 업체이긴 하지만 대만보다 거의 뭐 전 세계를 주름 잡는 그쵸, 대표적인 네. 우리 요 좋은 거 생산해 주세요. 그러면은 생산해 주는 대표적인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네. 근데 이 회사들이 보통 보시면 그 공급을 그러니까 수주를 받는 쪽이 아무래도 애플이라든가 또 이제 퀄컴 이런 아주 그쵸. 상대적으로 대단한 회사들이죠. 네, 네. 그러니까 얼만큼 잘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인데 이 회사 이제 실적들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 얼만큼 잘 수주를 받느냐가 또 중요한 변화겠죠. 그 중에서 이번에 1분기 매출을 보니까 한 3.6% 늘었습니다. 오, 늘었나요? 네, 늘었는데 애게 그러실 수도 있는데 지금 반도체 업황은 거의 좀 한겨울이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늘었다고 하게 되면 그래도 잘했다. 순이익이 보니까 2.1% 늘었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는 적전하고 있는데 네, 전혀 약간 성격은 다르죠. 네, 근데 네, 이런 네. 쪽에서 나와서 뭘 그렇게 잘했느냐라고 봤을 때 솔직히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 쪽에서 나오는 이런 서버용 쪽과 관련된 칩은 별로입니다. 그냥 그랬는데 차량용 쪽에서 잘했다고 차량용 하네요. 반도체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선전해서 그나마 잘했다. 근데 코멘트가 더 중요하죠. 지금 상반기에는 그냥 이 정도인데 하반기는 작년만큼 훨씬 잘할 것이다. 라고 작년보다 훨씬 더 잘할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솔솔. 반도체 쪽 바닥권 아니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또 ASML 그냥 갈까요? ASML도 좀 네. 저희 궁금합니다. 이 실적이 더 좋게 나왔다고 하던데요. TSMC보다. 네, ASMR 아닙니다. 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예, ASML입니다. 네. 이 회사는 대표적인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쪽에서 네. 그러니까 매출액으로 따지게 되면 글로벌 1위입니다. 네, 슈퍼 을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탑입니다. 그냥 그 회사를 보면서 다른 회사들이 우리 장비 언제 줘요라고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대표적인 회사죠. 이 회사가 대표적으로 지금 EUV 쪽, EUV, DUV 이쪽에서는 거의 초강자입니다. 그래서 연간 EUV 쪽에서도 연간 만드는 대수가 한 40대밖에 안 돼요. 네. 40대 파는데 뭐 돈을 얼마나 벌어? 이렇게 많이 법니다. 그래서 지금 오. 매출 보니까 90% 늘었고요. 1분기에. 순이익은 181% 늘었습니다. 그만큼 다른 어떤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도 그렇고 대표적인 반도체들이 EUV 극자외선 쪽으로 해서 공정을 좀 더 미세하게 가져가서 웨이퍼에서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얼만큼 좀 빨리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회사들이죠. 그런 쪽에서 1분기에는 근데 살짝 보니까 예약이 좀 위축됐다고 합니다. 한 27%? 위축은 좀 됐네요. 네, 줄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축됐는데 그럼 주가가 뭐 흔들리나요? 뭐 그냥 전혀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속도 이상 없겠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가도 뭐 살짝은 흔들립니다만 전혀 변화가 없는 회사죠. 그렇네요. 튼튼하네요. 네. 뭐 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업계에서 알아주는 회사다 보니까 앞으로의 네. 전망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굉장히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그나마 선전했죠. 그렇죠. 조금 네. 이제 그나마. 이분들이 흔들리셨으면 오늘 지수가 또 아유, 그럼요. 많이 예. 빠졌을 텐데. 그렇습니다. 많이 그나마 도와주신 또 겁니다. 예. 네, 네. 선방을 좀 해줬는데 네.
또 SK 하이닉스 이 관련된 뉴스들을 보니까요. SK 하이닉스에서 HBM3 이 메모리를 뭐 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이 HBM 메모리가 제가 잘은 모르는데 뭐 굉장히 비싸고 고성능이고 뭐 이렇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떤 메모리인 거예요, 이게? 저희가 반도체주 투자할 때나 또 바이오주 투자할 때나 용어 막 몇 개 이상 거 툭툭 나오게 되면은 뭐 좋은 건 알겠는데 영어 붙었으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좋은 거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되게 헷갈리는 게 많아요. 네, 근데 이제 맞아요. 여기서 HBM3는 High Bandwidth Memory라고 해서 어렵네요. 하이 Bandwidth. 밴드윗. 예, 네. C가 이렇게 THS 예, 이렇게 말하는 네이티브 같으세요, 대표님. Really? 예, 근데 예, 이렇게 되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좀 높이 고대역으로 좀 쌓았다는 얘기겠죠. 이게 쌓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그 전에 나왔던 건 한 16기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쌓는데 보면은 한 8단 정도밖에 못 쌓는 정도인데 지금 보니까 단을 12개를 쌓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쭉 하고 연결시켜보다 보니까 24기가까지 나옵니다. 이게 세계 최고다. 네. 하면서 기술력으로 이렇게 좀 뿜뿜 인정받는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16기가보다 24기가짜리는 최대한 50%까지 더 용량을 더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거니까 더 좋겠죠. 그렇죠. 네. 근데 더 좋으면요, 대표님. 네. 당연히 뭐 이제 더 비싸고 그럴 텐데 네. 다들 이 지금 메모리 개발에 열을 올리고 다들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하고 있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이유는 돈이 되니까. 아무래도 비싸니까. 비싸고 예, 수익성이 좋으니까. 근데 이게 어디 들어가냐면은 네. HBM3가 보통 지난 엔비디아 아시죠? 네네네. 엔비디아가 거의 이제 AI 반도체 쪽이나 서버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CPU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얘기하게 되면 너 CPU 얼마짜리 써? 그러면 인텔 뭐 i3, 그쵸, i5 그쵸. 이렇게 나오는데 네네네네. 그 정도 급이 아니라 이제는 AI 반도체가 좀 더 열일하고 좀 더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CPU 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픽과 같이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반도체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러면 GPU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 고용용 메모리 같은 HBM3 같은 쪽이 들어와서 같이 하나를 패키지로 만들어서 나가는 쪽으로 가장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걸 엔비디아에서는 부르는 게 예전엔 A100, 네. A100이었는데 네네네. 지금 H100, H100. 예, 이런 걸로 패키징을 만들어서 공급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단가가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디램 보통 보면 한 개에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 네. 얼마일까요? 5천만 원 단위, 뭐 1억 단위 이렇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와. 또 패키징가 되다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비싼 거 그럼 과연 누가 사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에서는 그럼 우리 거 쓰면은 아예 서버까지 한 개 빌려줄 테니까 월 구독료 얼마 내라 이런 식으로 나가기 전략을 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초기 비용은 안 드는데 이렇게 많이 쓴다라고 하게 되면 좋아하겠죠 업체들은. 그쵸, 그쵸. 이게 그럼 앞으로 좀 더 많이 다가서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오. 이런 지금 만드는 메모리 업체들은 훨씬 더 비싼 거 많이 쓰는 거겠죠. 네. 좋아지겠죠. 그러네요. 수요가 이제 앞으로 더 기대가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HBM 이 메모리 개발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또 네. 이 반도체 얘기 나오면 미국이랑 중국 얘기가 빠질 수가 없단 그렇죠. 말이에요, 대표님. 그렇죠. 네. 이 칩스법 관련해서 뭐 미국 들어가면 이것도 막 기술 좀 유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걱정을 하기도 하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은 좀 앞으로 영향이 어떨까요? 그렇죠. 이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막 크려고 하는데 미국이 nope. 그렇죠, 네, 그렇죠. 절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뭐 8나노 정도까지는 용인을 해줬다고 하는데 뭐 그게 아닌 것 같고요. 14나노 이 정도까지도 일단 안 돼라고 하다 보니까 기술을 더 좀 세밀하게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하게는 더 못하고 그러니까 저 범위를 더 넓혀버린 거죠. 그래서 이 이상은 안 돼라고 하게 되면 중국은 울고 있습니다. 네, 뭘 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그러면 자급자족을 해야 되겠죠. 네네. 자급자족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또 장비를 반입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된 상황 쪽에서 뭔가를 하게 되면은 중국에 대한 압박은 좀 커지겠죠. 그렇겠네요. 반대로 국내 업체들은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지금 다 중국 쪽에 들어가서 뭐 낸드나 디램 공장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견제가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큰 상황들이죠. 네. 그래서 아마 좀 선단 공정이나 아니면 좀 미세 공정 같은 경우는 중국 쪽은 좀 제한된다. 그러니까 국내 쪽에서 더 열심히 더 그리고 또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런 그러네요.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 쪽의 변화는 생각보다 많이 더딜 것이고 그러면 국내 쪽에서 뭔가 드라이브를 계속 걸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도 중국에서 그동안 투자한 건 있는데 투자한 거를 더 성과를 못 내겠다라고 하니까 안 되겠다. 그냥 미국에 또 진출하려고 했더니 미국의 칩스법이라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자세히 보다 보니까 우리 세금으로 돈 주니까
니네 이런 거 기술이나 아니면 재무제표 이런 거 다 체크할 거야. 아, 찝찝하단 말이에요. 기분이 안 좋아요. 네. 그러면 중국도 안 돼. 미국도 계속 찝찝해. 에이, 안 되겠다. 한국에 용인 클러스터. 네, 여기다가 300조 특이하죠. 원 투자해서 우리 거 그냥 짓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삼성전자도. 아, 그러면은 어쨌든 내수에 좀 집중을 해봐야겠는데 네. 뭐 삼성전자에서 정말 크게 그렇게 클러스터를 짓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앞으로의 이 업황을 좀 바라보면서 저희가 특별히 더 이 반도체 내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대표님? 네, 삼성전자. 네, 여기는 이제 네. 클러스터니까 그렇죠. 대장주 중심으로 봐봐라. 그것도 좋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저희가 그래도 퇴근길에는 그래도 좀 자세한 거 좀 뭐 좀 돈 더 될 만한 거 없을까 이런 거 알아보는 거죠. 그럼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소부장 업체 쪽에서 보게 되면은 원익 QNC라고 있습니다. 아, 원익 QNC요? 그러니까 회사 이름 그대로예요. 쿼츠 앤 세라믹 아, QNC 참 쉽죠? 네네. 네. 이렇게 가는 회사 쪽에서 네. 쿼츠 같은 경우도 이제 모멘티브라는 회사 쪽에서 쿼츠를 가져와서 사업부를 인수에다가 영역이 더 커졌습니다. 쿼츠가 뭐 하는 거냐면 시간이 저 내릴 때가 다 돼가지고요. 네. 아니요, 대표님. 그런가요? 저랑 다음 역까지 가시는 아, 거예요. 그렇군요. 네. 조금 빨리 말씀드리면 네. 석영이란 유리 쪽인데 이거를 네네. 보관하는 용기 같은 쪽을 담당을 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미세화되고 또 공정이 더 선단도 높아지고 할수록 거기서 더 많이 쓰는 그리고 또 세밀하게 쓰게 되겠죠. 그런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쪽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ISC. 네, ISC도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네. 요거는 또 어떤 회사죠? 쉽게 말씀드리면 소켓 회사입니다. 소켓? 네, 소켓이 뭐냐면은 전구가 나갔네. 소켓 이거 뭐 아, 네네네. 이런 것 같은 그런 모양인데 이게 러버 소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쪽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이 회사가 개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러버로 만든 그러니까 실리콘 러버 소켓이다 보니까 이게 글로벌 점유율 90%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점유율이 그렇게 높다 보니까 당연히 부가가치를 좀 높게 받는 회사죠. 그런 회사들은 조금 더 후공정 쪽이 가세화되고 업체들 쪽도 신경을 많이 쓴다. 레벨업이 되겠죠. 네. 그렇네요. 이 원익 QNC 그리고 저희 ISC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반도체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내리지 마시고 저랑 다음 역까지 같이 한번 가보시죠, 대표님. 아유, 감사합니다. 예. 출출해서요. 이제 또 퇴근길이니까 이런 거 생각나가지고 죄송합니다. 네.